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뜨쌤입니다. 선생님, 우리 네. 지난주에 네네. 짜잔 복희탕의 비밀을 하기로 했었죠? 네. 네, 이렇게 탁똑 동시에 이렇게 책을 지목을 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책이에요. 아이들은 보통 이제 이런 책을 읽다 보면은 그냥 앞에서부터 이야기 흐름으로 쫙 진행을 하면서 읽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맞아요. 네. 제목을 보고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네. 근데 정말 예상 밖의 내용들이 있었고요. 네. 처음엔 읽고 나서 야, 이건 뭐야? 나는 그래도 좀 나름 고급 독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선생님 오시자마자 네. 대체 복희탕의 비밀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셔가지고 네. 선생님 저는 이 앞부분에 네. 현대 모비스 장애인식 개선 동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장애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이제 읽기 시작을 해서 네.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놀라웠던 게 선생님한테는 이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바로 이걸로 넘어가요. 그렇죠. 이게 무슨 내용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뭔 내용인지. 네. 그냥 이렇게 감만 잡는 거죠. 이럴 거야 했는데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서 작가의 말 여기서 약간 힌트는 얻었어요. 여기 보니까 약간 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네. 약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장애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네. 이런 감이었거든요. 네. 선생님한테 이 얘기 듣고 이거 뭐지? 왜 나한테는 없는 거야? 난 책 잘못 가지고 왔나? 이런 생각 막 정말 그렇죠. 들었어요. 제가 이 앞에 이렇게 네. 나와 있는 걸로도 네. 우리가 또 뒤에 있는 책 읽기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보게 그러니까요. 되었어요. 아이들한테 책을 읽으라고 줄 때도 어른인 엄마나 선생님이 약간 힌트나 길잡이 역할을 조금 해주면 네. 그 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잘 이해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맨날 네. 애들아 머리말 읽어, 작가의 말 읽어 라고는 했는데 네네네. 오늘 그거를 저희는 진짜 느꼈죠. 진짜, 예. 판타지 동화예요. 맞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판타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상징하는 의미도 커서 그 네네네. 상징 부분도 다 찾아내야 돼서 고학년하고 읽고 나서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이었죠. 네네네. 네. 먼저 아이들한테 저는 네. 읽기 시작할 때 차례 부분을 네네. 보고 네. 또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될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는 하는데 네네. 처음에 어느 날 갑자기예요. 네네. 근데 정말 그 제목에 맞게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다리가 이너에 지느러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빠가 막 욕조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네. 살 수 있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심지어는 아빠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진주예요, 선생님. 네. 아빠가 어느 날 장애인이 되었고 이제 네. 여기서도 휠체어를 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인어로 묘사를 했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읽어나갔는데 또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죠. 판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가다 보면 네. 또 현실로 돌아와 네네네네. 있고 그래서 저도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음. 더구나 아까 앞에 그 안내문이 없었잖아요, 이 책에는.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일단은 글 내용에 빠져서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하면서 그냥 글 내용에 빠져서 읽다 보니까 그래도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지? 네네네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기는 다 가겠더라고요. 이야기 전개는 되게 재밌어요. 네네네. 제가 동화를 쓰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또 저는 읽는 중에 이 작가가 어떤 분인지 하고 한번 또 앞에서 봤었거든요. 이분이 창비 어린이 신인문학상을 받았고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에서 대상까지 수상했던 분인 거예요. 네네. 이렇게 어떤 대회에 많이 이렇게 또 글을 내셨던 분들의 글들을 보면 좀 신선한 소재가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책도 새로운 시각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네. 설명식의 얘기가 없어요. 네. 그냥 바로 들어가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수필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런 판타지 동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수필은 사실적인 이야기를 주로 쓰는 문학이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이러지? 얘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죠. 조금 있다 보면 얘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지? 막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요? 저도 이제 아빠가 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장애를 입게 되었고 네네. 아이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아빠는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아빠의 다리를 이너의 그 꼬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복귀탕의 비밀은 복귀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뭐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책인데 읽는 중에는 재밌어요, 선생님. 그 읽는 중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읽고 나서는 아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조금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게 앞에 이제, 이 한 장이 정말 중요했네요. 그쵸. 저한테는. 아, 그러니까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아이한테 책을 읽으라고 할 때 조금 힌트는 주고 길잡이 역할은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엄마도 모르세요. 저희는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또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도 하고 심지어 또 인터넷도 찾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네네. 작가에 대해서도 네네네. 찾아보고 책도 찾아보고. 네네네. 근데 어머니들은 아이한테 이제 한번 읽어봐 이제 이렇게 던져주게 되거든요. 네네. 어머니의 설명도 또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아이들은 이 책을 그대로 읽게 되는데 이것이 1차적인 독서 방법이 맞아요, 선생님. 네네. 편안하게 읽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도 의미는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책을 깊이 읽기를 원한다면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 엄마가 조금 전문가답게 노력을 좀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머니들도 같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게 이래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이한테 이제 이 책을 골랐다라고 하면 네네네. 물어보실 수는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 것 같냐고. 근데 만약에 아이가 다 읽었는데도 엄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뭐 이러면 줄거리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네네. 어머니가 읽을 시간이 없다면. 네네. 이제 그러면서 한번 같이 그 주제를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아이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부모님이 아이한테 뭔가 조언은 해주고 싶고 뭔가 여기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싶은데 부모님도 정보가 없잖아요. 네. 인터넷 서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책 소개하는 게 나와 있어요. 맞다. 그거에 그냥 한 줄 소개를 딱 봐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는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오늘 우리 이거 그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눴잖아요, 선생님. 네네네네. 그럼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요. 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일단 아이하고 이야기 나눌 게 정말 많다라는 정말 얘기. 많죠. 서로가 질문을 던져보는 게 아주 네.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질문 던지기 네. 정말 힘들어요. 힘들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지를 만들었어.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는 왜 갑자기 인어 꼬리를 갖게 되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복귀탕의 비밀은 뭐라고 생각을 하니? 복귀탕은 어떤 역할을 하니? 그럼 그 다양하게 대답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거긴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책에서는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정답은 없고요. 궁금한 게 이런 거죠. 근데 아빠가 울었을 때 푸른 진주가 됐다 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진주를 팔면 돈도 많이 벌 거고 그럼 계속 울면 되지 않을까요? 엉뚱한 질문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겠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네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거리를 만들 때는 이렇게 엉뚱한 질문거리나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들 2명씩 앉혀놓고 그렇죠. 막 그날은 열띤 대화들을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질문지를 다 만들어서 질문 던지고 대답도 하고 근데 나도 대답하고 친구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나중에 그 질문지가 다 끝났을 때는 이제 다 모여가지고 대표 질문 같은 것들도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고 또 같이 단체로 대답을 하고 또 선생님의 생각도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날은 아이들하고 좀 대화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는 정말로 아이들하고 무궁무진하게 질문거리가 나올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막 인생 얘기도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뭐 장애에 관련된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네. 장애라는 게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장애도 있지만 네.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장애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며칠 전에 제가 강의사로 27년을 일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네. 27년 동안 장의사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염하는 일을 했다. 떠나시는 분들을 배웅하는 일을 했는데 자기도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할 뻔해서 죽을 순간까지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죽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생각해야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장애라는 것도 우리가 늘 나는 이렇게 비장애인으로 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빠도 어느 날 갑자기 인어가 됐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너도 나도. 그러니까 잠정적인 장애인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도 달라질 거고.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안에서 보면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또 그 아이도 그렇고 자기 내면을 다 감춰요. 이거는 대화의 단절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남편과 둘이 이렇게 막 푸른 청춘이 있을 때는 나만 이해해줘. 나는 이래. 왜 이해를 못해? 뭐 이랬던 것 같고 남편도 왜 너는 맨날 그 이해를 하라고 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별것도 아닌 걸로 이해를 못한다고 서로 이제 좀 그랬단 말이에요. 오해가 많았고 지금 이제 나이가 먹어서 서로 돌아보니까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서로 다독다독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행복한 시간들이었는데 이 책 한 권으로 또 많은 걸 느낀 게 그건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불행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이가 조금 말을 안 듣고 조금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또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에 얼마든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 가족들이 나중에 다 만나게 된다면 대화로 이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 너무 바쁘다 보니 요즘에는 아이들이 부모님과 밥 먹는 시간도 많지가 않은 것 같고 아이들한테 엄마랑 그럼 대화를 많이 하냐 그랬더니 학원 같은 데 갔다 오면 주무시고 계신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방문이 다 닫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혔다는 느낌으로 와닿더라고요. 근데 저도 조금 더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네.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가 정말 황금기였는데 네. 아이하고 지낼 시간이 그때였던 거예요. 꼴랑 10년? 네. 길어봐야 20년? 이거잖아요. 20년 이후면은 자식하고도 이제 거리를 둬야 하는 시기가 온단 말이죠. 평생 갈 게 아니에요. 자식하고 거리를 약간 두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렇게 한다면 행복하지 않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뭐요? 나 예전에 저희 나이대 분들이 저희한테 해준 말을 이제 우리가 그죠? 우리가 하고 있죠. 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생각에 다 이게 또 철드는 나이가 따로 있나 봐요. 그래요. 이게 나이 먹어가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철이 들잖아요. 저도. 저는 나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장애를 입은 아빠의 어떤 그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사회에서. 그죠? 네. 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이 인도가 좁아서 차도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오던 차들이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면서 나중에는 아빠가 휠체어에서 내려서 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몸으로 밖에는 왜 나와? 에이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말을 탁 내뱉고 가버려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배려심이 부족한 모습이 아닐까? 뭐 이제 이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가족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일로 인하여 그거를 자기 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고통, 아픔 이걸 표현하면서 결국은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이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자존심이 셌던 아빠 아니면 아들한테는 그런 짐을 들려주고 싶지 않았던 아빠는 아들한테 자신을 부축해 줄 수 있냐 뭐 이런 말들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따뜻한 동화라고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선택한 이 동화로 인해서 저희가 또 한 뼘 더 성장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럼 독활동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선생님은요? 연장자 그 우선인가? 왜 네. 자꾸 저한테 먼저 독활동하라고. 저는 아까 이야기 중에 나왔던 그 질문 만들어 보는 방법도 독활동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써보는 거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이 책이 판타지 동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뒷이야기도 판타지식으로 약간 계속 이어가기를 한다면 아이들이 재밌게 한번 써볼 것 같아요. 네. 보통 6명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3명이 앉고 네. 3명이 앉아서 네네. 아빠, 엄마, 그리고 주인공, 남자아이. 네네. 그리고 아빠, 엄마, 주인공 이렇게 되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서로의 입장에서 얘기를 막 나누는 거야.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빠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되어서 어땠다. 뭐 아이는 아빠 나는 그래서 아빠가 이래서 너무 무서웠지만 나한테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라던가 엄마도 내가 조금 그러니까 대화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처음에는 네, 역할극이네요. 네, 역할극. 한마디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 보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좋네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재밌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글쓰기가 저는 없답니다. 네. 네.